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정부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윤석열의 공통점이 뭐냐? 오로지 권력만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옳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이게 권력이다 하면 그 권력만을 보고 쫓아가는 점, 그런 점이 좀 같아 보였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야,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과 야, 인마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마누라 얻는 거야.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과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게 더 옳은 교육인가, 어떤 게 더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나라의 미래를 제시했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미래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영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생각하게 할 만한 영화가 오랜만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동관 위원장 정리를 했는데요. 후임으로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또 조선일보는 이상인 방통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희영 교수도 기자 출신인데 요즘에는 뭐 맨날 인사하는 게 그놈이 그놈이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인사 앞두고 적중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김홍일을 쓰는데 그동안에 이 정부와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조선일보가 이상인을 지명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상인 위원장이 지명이 되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겠지만 아니 김홍일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조선일보 물먹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추론입니다. 그냥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또 검사 출신, 또 국민위원장 맡은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물러난다라고 해서 약간의 해석이나 바람이 혹시 투영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거론되는 두 인물 모두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검사 출신 거론되고 있는 건데 지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또 방통위에서 다뤄야 되고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또 검사 출신 임명한다? 이거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라는 거다. 아니면은 옛날에 전두환 군부 독재에서 군인들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 것처럼 검사 출신들이 이제 방송통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역풍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상인 방통위원장 체제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방통위에서 보여준 행태가 계속 불법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런 일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을 또 방통위원장으로 새긴다? 이거는 제가 방통위도 물론이고 여야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심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체를 누를수록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스픽스 같은 매체에 더 몰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은 기성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신생 매체들의 영향력, 파급력, 이른바 갖다 붙이기 전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더 부담이 되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오늘 방통위원장도 같이 지명하지 않겠냐 싶은데 김철근 위원장 아직 개각 발표 기사는 안 떴죠? 네, 아직 안 떴습니다. 근데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청와대 2기 수석비서관들 그 교체를 다 했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마 개각 한 7, 8개 정도 아마 중폭 개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조금 보면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인 지금 그 후임자 그 김행 장관까지 아웃이 되면서 여가부 장관 후임 임명하는데 3개월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후임자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지금 불과 한 3, 4일 전에 지금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은 엄청 급하고 여가부 장관은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방통위원장은 빨리 임명을 해서 총선 전에 뭐 방송을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특수부 특수통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분을 지금 방통위원장이 다시 가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방송, 통신의 어떤 중립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방송과 뭐 언론을 장악해서 얻을 수 있는 표와 그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를 생각한다면 총선 때 후폭풍으로 이룰 수 있는 표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재람 교수, 설마 이동관을 다시 지명하지는 않겠죠? 이미 경질한 거니까요. 지금 이동관 본인이 또 본인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뭐 제가 여러 경로로 듣는 바에 의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한 것으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요? 이 방통위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 이게 소위 언론 장악 책임지겠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언론 장악 해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책임지지 제대로 매끄럽게 처리 못한 것 하나. 두 번째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우호 세력이 없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했을 때는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질성이 더 크다. 물론 계기는 탄핵까지도 앞두고 탄핵안 처리까지 앞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을 초래한 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위 그 망나니처럼 날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꼼수, 소위 언론 장악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뭐 김홍일 검사 출신 위원장, 뭐 그러면 또 대검 중수부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데 김홍일이 됐든 아니면 이상인이 됐든 누굴 임명하든 제2, 제3의 인물 역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이것들이 논란이라는 것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 임명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놔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른바 그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을 임명하고 또 야당 추천목 두 사람도 임명해서 우선 방통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될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체 5명에 대한 임명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언론 장악 음모가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홍일은 검사 출신, 이상희는 판사 판사 출신. 출신. 이 정부는 검사 판사 출신 아니면은 뭘 못 해 먹어요. 전두환 정권 때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 영화 보면 12.12 사태 후에 이틀 뒤에 12월 14일 날 보안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진 찍은 건 나오죠. 역사적인 사진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권 하에서 다 해먹은 거죠.